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소인배 남편 따라하는 자식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남편이라는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해도 해도 너무한 남편. 거기에 이제 이모님께서 댓글을 주셨네요. 소인배 남편의 자식. 이 자식도 소인배가 되나요? 소인배 기질을 가진 남편에게 시달려 지내며 자식 키우려 모성애로 당연하게 자식 잘 키우려고 했는데 이 자식들도 소인배처럼 변해서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자식이 이 어머니를 무시했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저도 몸이 안 좋아서 돈 벌고 집안일을 하고 자식 뒷바라지 하기에 몸이 힘듭니다. 뭐가 정답인지. 이젠 자식도 밉고 내 몸만 생각하고 싶은데 체력과 의지가 바닥이라 힘이 없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어요. 힘을 주세요. 라고 이모님께서 아주 긴 댓글을 주셨습니다. 소인배 남편 따라하는 자식. 이 소인배 기질을 가졌는 부모가 있죠.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그런 소인배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식들도 대체로 그런 기질을 발휘하는 거죠. 밖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집에서 자식들 혹은 남편 혹은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말 막 함부로 막 하고 막 쉽게 화내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자식들도 서서히 배워가게 됩니다. 아니 뭐 유전이 지인이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일란성 쌍둥이를요, 한 명은 너무나도 좋은 환경의 집에서 컸고 한 명은 설렁가에서 컸다. 그 두 명이 자라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인생의 목표도 다르고 꿈도 다르고 행동 방식도 다른 거죠. 그만큼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 환경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식은 그런 어떤 환경에서 크죠? 부모가 가르쳐주는 방식, 부모가 보여주는 행동,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 못한다. 그럼 부모가 잘못한 경우가 많은 거죠. 부모가 보여줬던 행동, 말투, 그런 것들이 자식에게 옮겨간다는 거죠. 화내는 것, 남편이 막 화를 자주 낸다? 그러면요, 자식들이 나이가 들면 똑같이 화를 냅니다. 바락바락 화를 내게 되는 거죠. 부모를 따라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식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잠재의식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데 그 잠재의식에서 화내고 큰소리치고 뭐 이런 부모를 계속 접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의 어떤 무의식에 순간 화가 나면 화를 파락파락 내는 그런 기질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잠재의식에서. 그래서 의식적으로 나는 부모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따라하고 있어요. 왜냐?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버릇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부모가 하는 행동은 자식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못된 자식 없다. 잘못된 부모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했던 그대로 자식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하죠. 아, 나는 할 거 다 해주고 최선을 다해줬는데 왜 자식은 이렇게 못 따라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부모도 있죠. 나는 할 거 다 해줬는데 도대체 얘는 왜 이러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도 있습니다만 할 거 다 해줬다라는 게 뭐 먹여주고 뭐 학원 보내고 더 좋은 학원 찾아서 보내고 그러면서 들들들들 볶으면서 너는 왜 공부를 안 해? 라고 들들들 볶으면 그 자식이 따라 하겠습니까? 이제 그 자식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식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자식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버텨내는 힘을 격려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아니 쟤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런 말 한마디는 자식한테 비수와 같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어떻게 대하느냐, 부모가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모님의 말씀처럼 남편이 소인배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속에서는 자식도 스물스물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물론 말로는 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얘기하면서 비슷하게 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모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질문을 하셨어요. 돈 걱정도 되고 건강 걱정도 이런 거 안 하고 살고 싶어요. 힘을 주십시오. 체력도 의지도 바닥이라 힘이 없습니다. 자식한테 올인했는데 자식도 이 이모님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남편 하나도 버거워 죽겠는데 자식까지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무시하는 남편이 얼마나 무시를 했으면 자식이 따라 무시를 하겠습니까? 자식도 따라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자식한테 올인하면서 살았는데 자식도 이런 행동을 하니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든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모님은 본인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인만. 자식, 남편 다 남입니다. 이 남이라는 게 뭐 피 한 방울 안 섞여는 남이 아니라 물론 피가 섞여 있는 자식이죠. 그 다음에 남편, 자식, 가족이죠. 하지만 남입니다. 남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면 다 남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아니면 다 남이죠. 가족도 내가 아니면 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그 남편이 그런 소인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 이모님께서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돈 걱정, 건강 걱정, 체력과 의지가 바닥이 났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체력부터 키우셔야 돼요. 본인이 이 체력이 한계가 있다. 그러면 지금 연세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체력을 기르셔야 되죠. 자, 그러면 체력을 기르는데 어떤 일을 하셨나요? 운동을 하시나요? 아침에 조깅이라든가 뭐 저녁에 조깅이라든가 산책을 한다든가 뭐 가까운 산에 등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운동을 한다든가 본인의 건강, 체력을 높이기 위해서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지 안 하는지 본인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물어봤을 때 본인이 본인의 체력, 바닥나 있는 이 체력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돌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본인의 체력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기 빠듯한데 내가 무슨 운동을 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을 돌봐주고 본인을 위해줄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식요 크면 다 품에서 떠나게 됩니다. 남편 이런 소인배 기질을 가진 남편이 뭐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바뀌어지지도 않아요. 그런 소인배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본인이 먼저 우뚝 서야 됩니다. 그런 우뚝 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체력이죠. 체력이 딸리면요 만사가 귀찮게 됩니다.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육체,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 다 일맥상통하다는 거죠. 정신력이 되게 약하신 분들도 체력을 키우게 되면요 정신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정신력이 높아야지만 체력도 좋아지고 그것이 아니라 체력이 좋아지고 정신력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병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체력, 건강을 위해서 본인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본인의 체력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당장 오늘부터 나는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겠다. 그러면서 정신적으로도 풍요롭기 위해서 내 자신이 좋아하는 것, 내 자신이 항상 원했던 것, 뭐 그런 명상, 음악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아유 바빠 죽겠는데 힘든데 무슨 명상 그렇게 한가한 소리 하고 앉아 있네. 지금 막 돈 걱정, 건강 걱정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무슨 명상입니까?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본인 자신이요. 본인 스스로 돌보지 않으면 남들은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같은 맥락인데 스스로 돌보지 않는 사람은 하늘도 돕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돕고 본인 스스로의 정신적 건강, 본인 스스로의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생각하고 노력하고 그래 남은 남이고 내가 내 자신을 돌봐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생산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부터 돌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본인의 체력, 건강 그런 것들을 꾸준히 노력하고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쏟으면요. 본인 자신이 조금씩 강건해지고 본인 자신이 점점 더 우뚝 선 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소인배 남편에게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신적 힘이 생긴다는 거죠. 체력이 고갈되어 있으면 정신적으로 힘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본인의 체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잖아요. 오늘 운동했다고 갑자기 나빠졌던 몸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살이 쪘던 것이 살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본인이 본인 자신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꾸준히 자기 자신의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꾸준히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 메꾸려고 하루하루 노력하다 보면요.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살았지? 왜 이렇게 정신없이 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살았지? 이러다 보니까 체력도 고갈되고 정신적으로도 고갈되고 소인배 남편한테 질질 끌려만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날 무시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 그 시작점에서 이제 그것을 끝을 내고 이제 새로운 시작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오롯이 내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밥을 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많은 에너지를 이제 이런 소인배 남편 이런 소인배로 되어가는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돌보겠다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라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서 있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우뚝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머지 부분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본인을 돌봐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력과 의지가 바닥이라 힘이 듭니다. 당연하죠. 체력이 바닥인데 어떻게 힘이 생기겠습니까? 의지가 바닥인데 어떻게 힘이 생기겠습니까? 자, 그것을 이제 남편 탓, 자식 탓 하지 마시고 이제 본인의 체력이 떨어져 있고 의지가 떨어져 있는 것은 본인 스스로 이제 에너지를 쏟아야 될 때구나.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체력을 기르고 의지를 길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집중을 하시게 되면 본인이 점점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면서 소인배 남편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냐? 아내를 보니까 옛날에는 막 힘이 없고 체력도 의지도 없었던 그런 아내가 체력이 튼튼해지고 의지력도 강하고 자존감도 높아지는 모습을 보면요. 남편이 슥슥 바뀌게 됩니다. 그런 모습,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것, 이런 물기를 바꾸는 것, 이렇게 계속 흘러왔던 어떤 물기를 바꾸는 것,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행동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바뀌어져야지만 이런 소인배를 따라하는 그런 자식도 바뀌게 되고 결국은 소인배 남편도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막강한 파워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